예, 3부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조국을 바라보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이건 애정관계를 넘어서 한 몸통이 된 걸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왜 집착하는가 네 가지를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법무장관 하겠다라는 가족이, 저는 범죄자 지금 입구에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하겠다고 버티고 동양대 총장한테 지금 압력을 넣고 검찰을 협박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저도 만약에 내기를 통해 이걸 임명할 건가 안 할 건가 하고 한 1억씩 태운다 하면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안 하지 않겠느냐. 문이 들어오면 검찰 측에 좀 물어가지고 그래도 정무적 진행 상황을 좀 알 수 있냐, 압박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검찰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행태로든 정리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 한 이틀 하는 거를 보면 그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자, 조국을 가지고 좌파 친북들 다 결집시켜서 여기서 승부를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결집시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여론 조작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당할 거냐. 그래서 셀프 해명시키고 조국 찬반이 비슷해졌다고 억지로 우기면서 지금 그걸 국민들에게 믿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늘 조선일보에는 문재인과 조국 어떤 특수관계인가, 박근혜 최순실이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일개 장관 후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시끄러운가. 아마 언론 보도 비중으로 보면 조국이 역대 최고로 많이 보도된 장관 의혹일 겁니다. 그 최복식 칼럼에서는 아무리 무차별 들추기를 한들 어느 누구도 조국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한 인간의 위선과 가식과 이중성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파노라마로 입체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것은 거의 처음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지금 딸이 산다는 동남아를 가고 있다 이러는데, 자, 문은 조국이 좋은 사람인데 언론에 피해를 보고 있다. 진짜 문이 조국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통령이 정신 이상자를 지금 대통령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문이 조국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봅니다. 필요한 사람이고 효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이 나가면서 대입제도 재검토하라 해서 조국 문제를 마치 입시에서 벌어진 입시 제도상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조국이 정유라 때 했던 말에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 우리 부모를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런 정유라의 말을 이렇게 조롱을 엄청 했지요. 조국이요. 자, 그런데 특수관계가 이쯤 되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며 이 최보식 기자도 조국과 문이 왜 저런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촛불 정신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고, 또 조국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사명감에 감염된 거냐.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신창이 조국이 오늘 청문회를 한들 무슨 도덕성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과거 같으면 여권에서 사퇴론이 나오고 또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수석부터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유시민 유해 떨거지들 총 집결해서 조국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여의도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라 둘러리 시다바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은 조국을 방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좀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면 벌써 정리했다. 동남아 순방하는 기간 동안에 조국이 사퇴했다. 그런데 셀프 해명이라는 걸 하고 야당을 깔아뭉개고 오늘 하나마나 청문회를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건 제정신이 많이 아니다고 보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여당이, 그리고 총리가 법치를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배려해주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통할기관이다. 검찰 독립 외치더니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 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특수수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도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고 이 검찰 수사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지휘하고 있다는 것도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검찰은 아마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조국의 큰 한 건, 정권의 큰 한 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은 이 문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각에 무슨 윤석열이 문에 충성을 하고 그래서 조국을 정리하려 한다. 문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택하지 않고 조국 한 명을 택했습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국민들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자가 조국 개인을 선택했다면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선거를 통해 뽑았으니까 임기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박근혜를 집에 보냈습니까? 임기 보장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정에 연루되고 법을 무시했을 때는 언제든지 집을 갈 수 있고 깜빵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2016년 촛불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관습법이 된 겁니다. 판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도 법치를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의 뜻을 외면했을 때 언제든지 집에 가고 감방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외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걸 정리하느냐라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죠. 사이비 좌파들은, 친북 세력들은 조직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노조를 동원해서, 그리고 민노총 등을 동원해서, 또 좌파 시민 사회단체의 선동력을 동원해서, 또 종교단체 등을 동원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박 정권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수 진영의 보수 야당 수준이나 보수 진영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봐서 과연 문을 몰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조국 문제가 아무리 열악한 게 터지고 문 정권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터지더라도
대중들이 스스로 조직화되어서 덜불처럼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가 조국 문제에서 목격을 합니다. 정말 명분이 없어서 서울대, 고대, 부산대 학생회들이 촛불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 촛불 집회의 교묘한 방해 작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그 결과 기껏해야 몇백 명 수준의 촛불 집회밖에 안 되고 있고 스스로 출입증을 조사하는 집회를 하면서 숫자를 제한해서 우리가 집회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데 만족합니다. 아니 촛불 집회를 출입증을 보고 조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촛불 집회를 하면 잘한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면 될 건데 카메라 들고 쫓아가서 중계하고 발언하는 이 보수 진영의 인물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스스로 문을 제기할 힘이 없다면 중간에 서 있는 무당파, 무색무취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리를 메울 때 보수는 그 옆에서 보이지 않게 스며들면 되는데 현재 보수의 수준이나 하는 꼴을 보면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도도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촛불들도 가서 옆에 꺼트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남은 답은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친보수 진영에서는요, 광범위하게 정의와 또 평등, 공정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기보다는 저러다가 문이 무너지면 그때는 잽싸게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잽싸게 주워 먹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보수 대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도 지분을 가지고 세력화했다가 광을 팔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한테도 이런저런 연락이 옵니다. 저는 똑같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정치 많이 하십시오. 저는 그런 판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문을 범대중적인 분노를 조직화해서 빨리 정리하는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관심이 있다. 서포 15조 같은 이번 사태가 벌어졌던 한국의 썩은 기득 상류층 여기에는 자도 있고요. 우는 없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요. 이런 자들이 제도적으로 서포 15조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는데 막으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 은퇴한 분입니다. 다들 좀 살만한 분들이에요. 70대 전후. 집이 없는 사람은 황장수가 옳다 하고 부자인데도 집을 안 사고 있는 사람은 옳다 하는데 집이 좀 있고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황 소장에 대해 갸웃갸웃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실체라고 봅니다. 아니 옛날에 제가 나경원, 한교안을 비판할 때는 안 그랬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다 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잘 아는 지인도 저를 비판하고 왔습니다. 보수 단합해야 된다고요. 제가 분명히 느낀 게 있습니다. 솔직히 보수라는 개념 속에 기득권, 그리고 수구, 그리고 자신의 개인 이기주의, 돈, 온갖 것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보수라는 부분이 현재 평등, 그리고 양극화해서 공정을 향한 부분에 먹혀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큰 반성과 자각 없이는 먹혀들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수 수준으로 촛불 집회를 조직화해서 거대한 대중의 분노로서 거리를 메우는 것은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맨날 그 사람인데 다 그거 모아봤자 대세를 뒤집는 힘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다면 무는 싫지만은 나도 거기 가서는 또 둘러리 서지 않겠다. 내 인생이 둘러리 인생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기 싫고 누가 정리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지난번엔 촛불 드는 데는 다 기어나갔냐? 기어나갔다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왜 그때는 기어나갔습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어나갔고, 지금 문은 아직 그만큼 못해서 안 기어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무다라는 거예요. 법치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나 저런 조국을 옹호하는 민주당이나 이런 세력을 규탄하는 것은 의무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세력들이 온전하도록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도 물러나야 된다는 것도 그 주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로워지고 공정해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몰아낸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민이 법치를 무시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는 것, 그것은 국민의 의무다. 그런데 몰아내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만의 아집에서 솔직히 가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이지, 이놈을 끌어내고 이놈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박근혜를 끌어내고 문정권이 올라갔지만은 실패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집회에 나가줄까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위해 앞으로 저항투쟁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투쟁은 정치적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색깔로는 도저히 주도하지 못한다. 기껏 해봤자 그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자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앵그리 블루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야말로 어떠한 정치적 색깔을 넣지 않고 범대중적인 조직화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면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지도 않고 무슨 정당을 만들려거나 정치를 할 의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이비 좌파를 몰아내고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관철된다면 저는 그걸로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진정한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 정의가 이룩되는 세상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마음을 저하고 똑같이 먹고요. 그래서 뭐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저야 잡아가봐라. 잡아가면 원하는 바지요. 제가 그냥 잡혀갈 것 같습니까? 죽도록 싸우다 잡혀가죠. 그래, 잡아가봐라. 제 잡아가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각오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나서서 잡아가봐라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너네들은 이제 공권력은 깔아뭉개버리겠다고 막는 경찰이 있으면 통보해야 됩니다. 너네가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냐? 권력의 주관이냐고. 자, 문재인의 사슬 경호대냐? 국민 세금을 받는 경찰이냐고 물어야 됩니다. 홍콩 보십시오. 기어코 범죄인 송환법을 무산시키고 그거 다 주도하는 애들이 10대, 20대 초반입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홍콩의 노예한 정치인들이 그런 걸 했으면 저렇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장관 직선제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대한민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홍콩 시민보다도 한참 못한 겁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그때서 다 났을 겁니까?